안녕하세요, 분홍비입니다. 오늘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선크림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바르는 거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은 조금 촉촉하지만 여름에도 바르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선크림을 가지고 왔고요. 몸에 바르는 거는 저는 끈적거리는 걸 정말 질색하거든요. 선크림 바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뽀송하고 깔끔한 그런 사용감 위주의 선크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품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즘 선크림 검색을 하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감 피부는 무기자차만 써야 되는지 유기자차, 무기자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크림을 먼저 찾아보면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그리고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무기자차는 피부에 이렇게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이렇게 튕겨내는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데요. 성분으로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두 가지 성분만 무기자차예요. 제품 이름이 되게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두 가지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이름 어려운 뭐 에칠, 헥실 어쩌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이름은 다 유기자차거든요. 두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은 구별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화학물질이 아니라서 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민감한 피부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좀 건조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촉촉하게 나온 무기자차도 많긴 한데 건성 피부가 바르기에는 어쨌거나 조금씩 다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무기자차는 광물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그런 백탁 현상이 생기거든요. 요즘에는 백탁 현상을 잡은 그런 자외선 차단제들도 좀 많이 나오고 발림성이 뻑뻑하지 않은 그런 무기자차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한 다음에 이걸 열로 변환시켜서 다시 배출시키는 그런 원리의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거를 흡수시켜서 열로 만든 다음에 다시 배출을 하니까 홍조가 있거나 원래 피부에 열감이 많은 피부들은 조금 자극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30분 후에 외출하세요. 뭐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눈시림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뭐 유기자차라고 100%다 눈시림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성분이나 이런 걸 잘 따져서 바르면 유기자차라고 피부에 정말 뭐 자극이 되고 무기자차라고 뭐 정말 다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자차는 뭐냐면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무기자차의 단점이랑 뭐 유기자차의 단점을 서로 보완시켜주고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배가시켜주는 그런 선크림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감성 피부라고 무조건 무기자차, 무기자차가 정말 좋으니까 무기자차만 바르고 유기자차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기자차는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성분이라든지 뭐 발림성, 내가 평소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바깥 활동을 많이 한다 아니면 실내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선크림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무기자차가 좋고 유기자차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느꼈는데 무기자차가 엄청 심하게 건조하기 때문에 저처럼 좀 많이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 무기자차의 그 건조한 그런 성분들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트러블을 더 유발했거든요. 오늘 제 영상도 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시면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선크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좀 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화해 어플을 켜줬고요. 여기서 본인이 궁금한 선크림을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저는 여기 랭킹에 있는 선크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선크림에서 성분 구성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성분이 쭉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무기자차, 유기자차를 찾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기능성 성분을 눌러줍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에 다이에틸 아미노 하이드록시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비스 에틸엑실 옥시페놀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선크림은 유기자차 선크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한번 더 봐볼게요. 여기 유명한 뭐 셀퓨전시 선크림 같은 걸 봐보면은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들어있고 또 위에 에틸엑실 뭐 어쩌고 적혀있고 또 밑에도 에틸엑실 뭐 어쩌고 적혀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자차 성분 2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요거는 혼합자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분을 다 외우지 않아도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유기자차, 무기자차 쉽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지 에어리 스킨 선업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이고요. 되게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작년 여름에 3통을 비웠어요. 작년에 3통을 비운 게 아니고 작년 여름에만 이거를 3통이나 비웠거든요. 제가 얼굴하고 몸이랑 다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정말 에센스처럼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작년에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건성 피부인데도 사용하기 나쁘지 않았고 촉촉하면서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메이크업 할 때도 파데랑 궁합이 잘 맞았어요. 이 선크림은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모두 다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인중이랑 코 주변 요런데 모낭염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다른 부위에 발랐을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딱 이 부위가 자극이 돼서 이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모낭염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낭염을 앓기 전에도 피부가 뭐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피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순한 제품 위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적고 가격 대비 되게 해프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선크림은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가볍고 촉촉한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요거는 정말 몇 통을 비운지 모르는 정말 많이 사용했던 그런 선크림인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특히 저처럼 건성 피부인데 물광 메이크업이나 조금 광이 나는 촉촉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께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이 선크림을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거는 몸에는 사용하기엔 좀 끈적거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계절은 좀 한여름 완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계절에는 조금 힘들고요. 지금처럼 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런 계절에도 살짝 좀 번들거릴 수가 있어서 7, 8월 이 정도는 살짝 빼고 1년 내내 제가 정말 잘 사용했던 그런 선크림입니다. 대신에 이 선크림도 제가 이렇게 모낭염 났던 이 부위에 자극을 좀 줘서 요즘에는 사용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모낭염이 있거나 이런 피부 말고는 건성 피부라면 정말 잘 맞을 그런 선크림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식물나라 산소수 라이트 선젤. 요거는 유기자차 제품이에요. 여름이 오면서 바지에 바를 선크림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닥터지 선크림은 살짝 해픈감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대체품을 찾은 제품이 이 식물나라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선크림을 다 발라보고 올리브영 직원한테 닥터지 좀 대체품으로 추천을 받은 제품이에요. 60ml에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획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몸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큼 피부가 예민하진 않잖아요. 그냥 사용감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뭐 몸이나 이런 다리 뭐 이런데 노출되는 부위에 이렇게 듬뿍듬뿍 바르고 해도 전혀 끈적이거나 답답하고 그런 감이 전혀 없고요. 발랐을 때 끈적이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선크림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이크프렘 UV 디스펜스 미 마일드 선스틱. 이것도 제가 바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얼굴도 사용해도 되고 바디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선스틱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용감이 진짜 몸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실크를 한 겹 싹 깐 것 같이 피부가 이렇게 포슬포슬해지면서 진짜 뽀송하고 매끈해져요. 제가 이 선크림은 언제 사용하냐면 집에서 딱 나갈 때 이거 식물나라 선크림을 딱 발라가지고 나간 다음에 밖에서는 좀 이런 선크림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스틱형으로 된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거를 쓱쓱 발라주고 톡톡톡톡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금방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무기자차 선크림이어서 그냥 얇게 살짝 바르면은 백탁이 없이 나온 제품이긴 한데 좀 듬뿍듬뿍 바르면 살짝 백탁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은 그거는 금방 없어지고요. 뽀송뽀송하고 사용감 좋은 선스틱 찾으신다면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이제 선크림 2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 피부가 정말 민감하고 따갑고 피부염을 정말 심하게 앓고 계신다면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것보다 그냥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피부에 덜 자극이 가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피부염을 앓으면서 피부염에 괜찮은 그런 선크림이 있을까 싶어서 피부염 카페에도 가입해서 막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민감성 피부에는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분이 정말 좋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무기자차라고 해서 또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기자차도 민감 피부에 자극이 없다고 하지만 저처럼 건성인 피부에는 그런 건조한 것조차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피부염을 앓으면 뭐 무조건 선크림을 바르지 마라, 뭐 무조건 무기자차를 발라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만 진정시켜둔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면서 차단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피부염이 엄청 심할 때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었거든요. 피부염이 조금 괜찮아지기도 했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게 된 2가지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테스터 했을 때도 뭐 모낭염이 자극을 받거나 울긋불긋해지거나 따갑거나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먼저 메이크프렘 이 선크림은 혼합자차예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 이렇게 합쳐진 그런 선크림이고요. 백탁 현상이 없고 저같이 건성인 피부도 무리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딱 발랐을 때 피부에 막을 씌운 것처럼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피부가 좀 매끈하고 촉촉하게 광나게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눈시림도 없었어요. 눈가에도 이렇게 막 발라봤거든요. 근데 눈시림도 없었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이랑 궁합도 정말 잘 맞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 중에 메이크프렘 제품이 2가지나 있잖아요. 광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광고가 일절 없고요. 메이크프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메이크프렘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메이크프렘으로부터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대신에 뭐 원고료나 이런 경제적 대가는 없어요. 제품을 받아서 제가 테스터 해보고 그 리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뭐 사용감이 어떻고 뭐 저한테 잘 맞았고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게 서포터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메이크프렘 제품이 순하다고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써봐야 여러분들께 또 잘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리뷰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유튜브에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크프렘 선크림 같은 경우는 성분도 정말 순하고, 근데 성분이 순하다고 또 발라서 맞지 않는 제품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건성 피부인 제가 발랐을 때도 사용감이 너무 좋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추천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모낭염 주위에 이렇게 발랐을 때 그게 도드라지거나 자극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민하신 분들께 이 선크림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몽쉐 울트라 하이드로 선 에센스. 이 선크림은 유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이름에서도 선 에센스 이런 이름이잖아요. 정말 에센스처럼 묽고 촉촉하고 그렇게 발려요. 비슷한 사용감을 말해보자면 아까 소개해드린 에스쁘아 선크림. 요거랑 사용감이 비슷한데 에스쁘아는 조금 더 수분보다는 유분감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이고, 피몽쉐 선 에센스 요거는 유분보다는 조금 수분감이 더 많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은 저의 그 쿨톤 메이크업을 혹시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피몽쉐 비비크림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모낭염이 자극이 가지 않고 정말 좋다고. 그 비비크림을 구매하면 이렇게 샘플 파우치를 주거든요. 피몽쉐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5가지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우치를 주는데 선 에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비비도 정말 잘 맞았으니까 선 에센스를 한번 발라봤어요. 발라봤는데 모낭염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 싶어서 다음날에도 또 테스터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선크림을 찾아 헤맸는데 아무리 성분이 좋고 뭐 무기자차고 뭐 성분이 정말 좋다고 나와도 다 안 맞았었거든요. 다 정말 모낭염에 자극이 가서 그냥 여기를 빼고 발랐어요. 진짜 화장을 할 때나 뭐 할 때 그냥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를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빼고 그냥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자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좋다 싶어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유분기가 많이 도는 그런 선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도 촉촉하게 메이크업 할 수가 있고요. 후기들을 살펴보니까 눈시림이 조금 있다는 그런 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눈 주위를 피해서도 발라보고 눈 주위에 이렇게 해서도 발라봤는데 저는 막 그렇게 엄청 눈시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시림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눈시림이 없다고 해서 딴 사람이 눈시림이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테스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샘플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청해서 써보고 맞으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염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든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맞고 이런 거는 물론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괜찮게 잘 맞았던 그런 선크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크림을 찾기 전까지 진짜로 많이 진짜 많은 선크림을 테스트해봤거든요. 특히 무기자차가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건성 피부는 또 무기자차를 또 함부로 잘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맞는 선크림을 찾으셨다면 뭐 그거 쓰시면 되고요. 민감한데 건조해서 무기자차는 정말 꿈도 못 꾸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너무 강추를 하니까 좀 되게 광고 같고 이런가? 광고 1도 없고요. 그럼 오늘 총 6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용 목적이나 피부 타입 잘 참고하셔서 선크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